자, 81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틀린 것은 1.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뭐 공사를 했습니까? 토지 분할? 안 했죠? 땅을 가른 게 아니죠, 물리적으로. 그죠? 장부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건 준공검사가 없다. 2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확장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확대, 확장 허가 받아야 됩니다.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연장하는 것은 허가 받아야 돼요.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줄이면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만약에 줄이는 것과 늘리는 거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는 줄이는 게 허가를 변경할 때 허가가 면제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줄인다고 항상 그게 경미한 건 아니에요. 기반시설의 면적을 늘리는 거 용서되는데 줄이는 것도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여기서만큼은 자 개발행위 허가 변경에서만큼은 축축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했어요. 축축하는 거. 축이면 하나는 축소, 하나는 단축. 그리고 우리 공법에서 여기 하나만 보고 외워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써먹을 수 있으려면 얼마보다 작을 때는 거의 경미하다고 했죠? 5보다 작은 거, 5%보다 작은 거. 그리고 20보다 크면은 보통은 중대하다.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줘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읽는 게 아니고 자꾸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기반시설 설치, 경관 조성, 환경 위해 방지 등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가 있다. 뭐뭐뭐 등이기 때문에 조건은 딱 한정된 게 아니에요. 이거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조경환 위기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조경, 경관 이래가지고 환경 해가지고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때그때 개발행위와 관련된 적절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하는 것. 도시군 계획 사업 허가 따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토지의 일부를 공용지나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용지, 공공용지 허가 받을 필요 없다. 맞죠? 저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그리고 토지 분할, 마지막으로 물건 쌓기 허가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물건 쌓기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에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곳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토지 분할도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없이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예요. 건축물이 있으면 안 돼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너비 5m 이하로 분할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좀 투기 목적일 때 규제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물론 여기서도 자투리 땅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면도 있지만 투기와 좀 관련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투리 땅이 되는 것들을 억제하는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투기 목적이 아닐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에게 양해하기 위해서 분할한 땅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투의 땅이 아닌 것들 다 살펴보죠. 투기도 아닐 것이고,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토지 분할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사도에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투리 땅이 되는 게 아니라고 있어요. 공용지, 공공용지 마찬가지죠. 공용지,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왜 그런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허가를 받는가 마는가 이러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토속 채취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정한 규모 이하는 허가 안 받는데 그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건 정리를 따로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형질 변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완벽한 암기는 안 해도 됩니다. 가끔 근데 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에 매립하는데 뭐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 토지에 성토를 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셔야 돼요.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경작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경작을 위한 행위로서 전에 이게 이제 문제가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맞는 말이 된 적이 있었어요. 법이 그렇게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경작을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만약에 산이 있었는데요. 농사를 짓게 해서 싹 깎아내고서 밭을 만들어요.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사는 말을 하면서 대통령령 정하는 행위를 이제 제한을 뒀어요. 경작을 위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상이 면제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게 그 기출문제 다음년 허가받지 않는 거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당당하게 답인 것처럼 쓰고 있지만 옛날 문제예요. 옛날에는 맞았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경작을 위한 행위로서 하면서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절도성 농작물을 그 재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정한 행위들인데 그것이 조성이 완료됐다는 말이 나와야 되겠고요. 랜대지에서 농작물 정작하기 위한 행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객토 작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경작을 위한 행위고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정작하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위들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뭐 너무 뻔하니까 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목을 변경할 때 지목 변경 허가 받으라고 있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고 여기 허가 안 받는 거고. 그리고 토양 오염 가능성이 있는 그런 토양으로 성토 작업할 때 건축 현장에서 채취한 그런 토양 등으로 성토할 때 허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경작을 위한 행위인데 옹벽을 조성하거나 2m 이상 절토를 할 때, 성토할 때 몇 미터? 2m 이상 절토, 성토할 때는 이때는 변화가 아주 큰 거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2m 기억을 좀 해주시고, 지목 변경 기억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이게 거의 나왔는데 이제 이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언급될 수 있고, 근데 지목 변경이라 하더라도 경미한 행위가 있죠. 누구와 누구 사이? 전답 사이. 너무 친하죠, 얘네들은.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 토석을 채취를 하긴 했는데요. 그게 단순히 토석 채취 목적에 그치는 게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을 위해서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인데 형질 변경 목적이 없는 토석 채취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무슨 허가? 토석 채취 허가를 받는다. 자, 공작물 설치, 건축물 건축 허가사항이고요. 근데 공작물 중에서 경미한 공작물 설치 행위 허가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농림지역이나 녹지역 관리지역에서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그 비닐하우스 안에 욕상, 어류, 양식장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허가받는 행위, 허가받지 않은 행위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를 받아라 그랬죠? 근데 좀 전에 본 것까지 사업기간을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뭐 할 때? 단축할 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얼마 범위 내에서 축소할 때? 사업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할 때 허가받지 않는다.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라든가 건축상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까지. 여기에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다.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다만 사후에 1개월 이내에 신고는 해야 됩니다. 이제 응급조치 후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한마디 더 이제 가끔 자주 나오니까 여기에 이러한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앞에서 뭘 공부했어요? 도시, 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경우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거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말 대신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또 무슨 사업 있죠? 도시, 개발 사업.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또 뭐가 있어요? 정비 사업. 다른 법에 있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은 나옵니다. 우리 책에 보니까 좀 너무 다른 법들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을 드리겠고 여기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재개발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네, 거의 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언급이 될 수 있고 여기까지 언급되는 건 모의고사나 문제집에는 나오는데 실제 시험은 여기까지 언급이 잘 안 되는 줄 나오더라도 이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우리 남양주시에 용도 지역이 지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용도 구역, 용도 지구도 지정이 될 수 있어요. 어디는 용도 구역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 이것까지 이제 아셔야 되겠고요. 용도 구역은 도시군 계획서 사업도 용도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같은데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위제한은 받아요 이제. 거기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요거는 이제 행위제한 안 받는다는 아시고 요거는 말씀드린 게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무거나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2번. 옳은 것은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 안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응급조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환경오염 방지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는 경우에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어떠한 것이든 조건을 붙일 때는 의견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본래 얻어지는 이익보다 더 과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때는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의견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건 이제 개발행위 허가죠. 개발행위 허가. 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의견을 듣는 게요.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지역에 도시군 계획 사업과 얘가 이렇게 중복이 된다고 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방해가 되면 이 사업을 허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서도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주장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돼요. 여기에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와 협의한다 이거 없어요. 협의는 행정관청끼리 하는 겁니다. 얘하고 협의 안 해요. 얘 동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결정권자의 것이고 얘가 결정하는 거지. 그냥 의견만 듣고 참고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시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허가 신청한 자에게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는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건축물 건축 행위 하나하나 하는데 주민의 의견 당연히 안 들어요. 주민의 의견 듣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의견 듣는다. 주민 의견 듣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붙일 때는 허가 신청자 의견 듣는다. 이게 뭐 제일 많이 나왔고요. 시행자 의견 들어야 된다. 네,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시행자와 이제 너무 또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물을 게 없어요. 뭐 동의를 구한다, 시행자와 협의한다 이 말까지도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행자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3번은 맞고, 이제 시행자 의견 듣는 거 안 나왔지만 뒤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이제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처인 경우에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틀렸는데 이거는 5번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하면은 4번이 맞는 말이 돼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하는 것은 이제 5번도 아니고 조금 말이 달라지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그냥 5번이라고 읽어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맞는 말 아니지만 그 정도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기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학교라고 가정하고요. 학교. 거점 학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학교가 있었는데 학생 수가 줄면서 통합해서 이렇게 거점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공공시설 설치했죠? 그럼 이 공공시설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이거를 그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 건축한 자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이걸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 귀속돼요. 이게 만약에 남양주 시립고등학교라고 친다면 남양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기관, 다른 이걸 건축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지, 그죠? 그래서 이제 관리청에 어떻게 돼요?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거 하라고 이거 허가해 준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냥 그 공립학교인데 국공립학교인데 민간이 소유하라고 허가해 준 거 아니지, 당연한 거예요. 관리청이 무상으로 귀속된다. 자동으로 귀속돼요. 근데 문제를 보면 이제 귀속 시기 같은 것까지 막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여러분들 공부 안 되고 그러니까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겁니다. 딱 제가 하라는 데까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거기서 거의 끝나요. 자, 무상으로 이제 귀속시켰어요.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간에 관리청의 무상 귀속.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거 볼게요. 여기 있는 건 자, 행정청이 만약에 새로운 공공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돼요. 양도됩니다. 그냥 무상 양도돼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이 이걸 설치했어요. 민간이 설치했는데 이거 설치하는데 10억이 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7억이고 이게 7억이에요. 가치가. 그러면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그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 경우에 용도 폐지된 기존의 공공시설이 그 행정청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는 10억 들였는데 14억 받으니까 너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무조건 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용도가 폐지될 때 주는 거지 용도 폐지 안 되는데 민간한테 주면 안 돼요. 근데 공공시설은 용도 폐지 안 돼도 줘도 돼요. 행정청에는. 그 말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 말은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라는 것만 하세요.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으면서 딱 정확하게 말하는 거. 기억하는 거. 자,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기존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거. 그걸 정확히 채취하시면은 거의 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역시 그거에 대해서만 강조를 아주 많이 했는데 작년에 뭐 걔가 답은 아니지만 그 관련된 문제가 2개 지문이 나온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4번, 5번은 알쏭달쏭해도 3번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5개 지문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래 이제.
그래서 4번은 틀린 거 말씀드렸고 82페이지 옳은 것은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네. 이거보다 훨씬 전에 기초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냥 경작 허가받지 않는다 이렇게만 나온 것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지금 문제로서는 이제 바람직하진 않은 거예요. 이제 옳은 건 아니에요, 사실.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조심해야 됩니다. 축소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지만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5% 범위지 10%, 20% 아닙니다. 5%. 개발행위 허가라는 경우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조건 붙이는 것은 어디든 다 된다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서 그 뜬금없이 나오진 않지만 잘 붙일 수 있고 실시계 인가할 때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이행보증금 하는 것을 또 고민해 봐야 되죠. 근데 공공기관에게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우리 민간에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총 공사비의 얼마? 100분의 20, 이행 20 그랬습니다. 개발 행위로 인하여 좀만 더 나가서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종종 나오니까 이 사람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행정대집행할 수 있죠. 행정대집행. 또 허가받은 것과 달리 개발 행위를 한다. 원상복구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듣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행정대집행. 그 이행보증금으로 행정대집행 비용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거 하라고 이행보증금 있는 거예요. 모자라면 당연히 추가 징수합니다.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몇 년이에요? 3년. 우수수 몇 년이에요? 3년.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은 5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시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네, 그것이 우량농지라든가 조수류, 수목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연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몇 년간 제한할 수 있어요? 3년간. 문화재나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도 3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지역은 3년 더하기 2년 할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구역 지정된 것도 3년 더하기 2년이고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이 수립되면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3년 더하기 2년. 그죠? 그래서 관련된 문제 나오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문화재 몇 년? 여기 문화재였나요? 3년.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했다.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했는데 틀렸죠? 용도 폐지되는 것만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비용 범위 내에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4번 틀린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고,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조치 등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예, 맞고.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이게 이제 5개가 전부 한번 답으로 출제된다고 있었는데, 이 허가 기준, 변경 허가, 허가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어긋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암기사항도 아니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주변 토지 이용 실태라든가 주변의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루어야 돼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이나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적절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허가 기준이에요. 이런 것들 뭐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고, 전에 몽땅 찾으라는 문제가 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암기하던 것은 형질 변경의 경우에 허가 기준 면적이 있죠. 기준 면적에 적절할 것.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지문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기준 면적을 물어보는 거고, 이런 것들은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 있고, 한번 몽땅 5개 박스에 넣어놓고 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 다시 나올 일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문 중에 하나 나오시는데 뭐 틀린 말들 없을 겁니다. 암기상 아니고 뭐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하는 정도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3번은 대꼴에서 자연녹 지역에서는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아요? 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건축법상. 그러면 여기서 준공사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거기서 이미 통과된 겁니다. 자, 성장관리방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성장관리방안은 이런 곳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토지의 개발 정도가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난개발,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건축행위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요. 대한민국의 토지의 쓰임새는 이렇게도 3가지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지만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뭐 비싼 땅, 싼 땅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뭐 환경이 좋은 곳, 경치가 나쁜 곳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법에서 나누는 기준은 용도지역으로 나누기도 하고 용도지구로 나누기도 하고 용도구역 나누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용도지역의 성격에 따라서 시가화용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고, 유보용도 이렇게도 분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지 마라 뭐예요? 보전용도 이렇게 하게 돼요. 시가화용도는 어디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겠죠. 그죠? 유보용도 지역에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생각나요? 계획관리지역. 또 하나 있으면 뭐가 생각나요? 자연녹지지역. 이 정도 알 수 있죠. 생계자유에서 하나가 더 있죠? 생산관리지역. 생계자유. 이 생산은 생산녹지가 아니고 생산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 이게 자연스럽죠. 제가 그래서 생계자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보전녹지죠. 그래서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이라는 이제 생산관리가 아니고 생산녹지, 농림지역 이런 데가 뭐예요? 보전용도지역. 그래서 유보용도지역은 도시균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을, 우리가 공부한 여기 있는 허가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이리도 하고 저리도 간다 그랬죠? 그게 유보용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보전용도 지역은 허가 기준을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더 강화할 수 있는 것, 이게 보전용도 지역. 시가화용도 지역은 허가 기준에 있는 법 규정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시가화용도 지역.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가화용도 지역, 여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여기
유보용도 지역이나 보전용도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동안은 뭐 그렇게 개발이 많이 활발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주변 지역의 어떤 변화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거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럴 때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녹지 지역에 무슨 창고, 묘지 관련 시설, 단독주택 막 섞여 있으면은 난감할 수 있죠. 나중에 개발이 다 되고 나면 뜨문뜨문 하나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막 그것이 한 마을에 막 온통 뒤섞여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데 어떻게 해요? 성장관리방안 수립해서 성장관리방안에는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무슨 행위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건폐율 또 용적률 그리고 이곳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의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지역 사정에 맞게 각각 포함될 수 있다.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배치, 규모, 높이 이것도 포함될 수 있다. 성장관리 방안이니까. 여기는 건축물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러니까 높이를 꼭 규제를 안 해도 돼요. 지구 단위 계획,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에는 높이라는 사항이 높이가 필수예요. 거기는.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에 이제 포함되는 거. 성장관리 방안에 어디에 수립하는가 이거 여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제 주의하. 여기가 대상이에요. 이거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었겠어요. 이제 나온다 그러면 성장관리 방안. 왜냐하면 전에 성장관리 방안이 여기만 대상이었는데 여기도 대상으로 이제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하나가 지문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얘가 답이었어요. 이게.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주거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틀렸죠. 안 되거든요. 여기 아니거든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되면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얼마까지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성장시키냐 해가지고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10 늘어나야 10. 그럼 얼마까지 할 수 있죠? 50. 얘는 얼마? 30. 얘도 30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만 이렇게 돼요. 여기가 되는 거 아니고 여기 문자 10씩 늘어났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하고 제일 유사해요. 주민들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관계행정기관 협의하고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주민 의견 들어야 되죠? 얘는 뭐예요?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장관리방안 그죠? 개가 말 안 듣는 거 주민의 말을 얘는 개가 아니니까 들어야 돼요. 주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이 있었잖아. 아까 용도, 건폐율, 뭐 용적률, 기반시설, 높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 있는 것들 기반시설의 경미한 변화 이런 거 있을 때 여기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할 때도 이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 지방의회, 협의, 심의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경미한 변경할 때 이거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예요. 또. 다행히 아까 10씩 늘어났잖아요. 10만 기억하면 돼. 10만 기억하면 10 이하다 그러면은 생략할 수 있다. 단위 도시군 단위 기반시설의 면적에 얼마 범위 내에서 변경할 때 주민 의견을 생략할 수 있어요? 10% 이내로 10%. 도로 면적을 10% 이내로 변경한대요. 근데 시점이 바뀌어요. 주민 의견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점이 바뀌면 안 돼. 위치가 바뀌면 안 돼. 위치가 바뀌면. 시점과 종점이 바뀌면 위치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면적을 10% 이내로 변경하고 그 변경한 부분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이때 주민들 지방의견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다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다. 10 하면. 그리고 다행히 여기는 10 이거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해주시고. 이거 다 힌트 들었잖아요. 여기 10 할 수 있죠? 만약 5% 변경한다. 생략할 수 있죠. 그래도 10 이하로 생략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장관리 방안은 꼭 요즘에는 뭐 계속 한 문제씩은 적어 나옵니다.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승인을 받는다. 결정을 신청한다. 맞아요, 틀려요. 시장군수,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 요거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도시군 관리가 아니거든요. 그 파트는. 이거 한꺼번에 몰아서 공부하려고 농지법까지 억지로 저번 주에 한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아닙니다. 끝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여기 이제 국장도지사라는 것은 개발행 허가를 이제 제한한 통제권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들은 국장도지사 안 나와요. 누가 나와요? 득광, 별별, 시장, 군수 권한 행사. 그래서 다시 4번 봅니다. 동그라미 4번. 그냥 하나 읽고 넘어가는 거하고 공부 안 됩니다. 아주 지금 뭡니까? 지금 여기서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정도는 그냥 읽고 하면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안 돼요. 그렇게 갖고는. 다른 말이 나오면 틀릴 수 있으니까 다 봐야 돼요. 이렇게.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용도라고요? 이걸? 유보용도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나왔어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5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됐어요.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대상태죠? 무질서한 개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 주변 토지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교통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앞에 있는 말들은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주거지역에서 벌써 1번 답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단순히 주거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렇게 안 하고 최근의 문제들은 옆에 있는 수식어들을 자꾸 붙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승부차기 축구 보신 적 있죠? 골키퍼가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이렇게 헷갈리게. 초보자들은 그것 때문에 골을 잘 못 넣어요. 근데 능숙한 사람은 더 잘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능숙한 사람은 말이 길어지면은 그 길어진 말에서 힌트를 얻어가 더 잘 찾는데 초보자들은 앞에 말이 붙어 있으면 헷갈려서 틀리는 게 더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초보자일수록 더 어려워진 거예요.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거죠. 6번. 개발행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고 삼아 그냥 볼게요. 지문제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을 정한 개발의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의 토지용 실태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가운데 있는 글자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뭐 등 그랬잖아요. 뭐뭐 등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다른 게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걸 필요가 없다. 그거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이제.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에 적절할 것. 맞죠? 지금 보니까 5개 쉽네 그러지만 처음 나왔으면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이제. 과연 몇 개일까? 처음 딱 접했으면은 4개라고 한 사람이 제일 많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이걸 5개라고 자기 주관대로 쓰는 사람은 이제 보니까 그런 거지.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검토하면서 강의 안 하거든요. 이 정도를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할 때. 설마 5개는 아니겠지. 막 보다 보면 이제 4번을 보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뭐 잘못된 말 없나. 높이, 경사도, 수목 상태, 배수, 하천. 호소? 호소가 뭐야?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호수 아니야 이거? 이거 잘못됐는데.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5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올 때는 전부일 때가 되게 많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도리가 없다. 여러분들 볼 때.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 모르죠. 이제 처음 나온지는. 그래서 문제인데 제가 강의를 뭐 안 했다 그러면은 처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고 정 안 보이면은 5개 찾는 3개, 5개 찾는 것도 하나 방법이 조금 될 수 있어요. 확률이 약간 높아요. 근데 공부를 거의 안 한 사람이 처음 나왔으니까 전부 다 이러면 안 되고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고요. 공부를 안 해놓고 그러면 안 돼요. 7번.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시가 조정구에서 해지되어 개발 행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그랬어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게 있고 이에 대응해서 뭐가 있어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게 있죠. 얘하고 얘는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서로 다른 곳에 해야 됩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고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할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는 거고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개발하는 정도, 개발 밀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할 때 기반시설 설치 조건 붙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게 연결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느냐면 개발행위로 행위 제한이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것이 완화되는 것이에요. 완화되는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행위 제한 완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말 필요 없고 행위 제한이 완화 또는 어떻게 해제되는 것. 여기 있는 것까지 다 외울 필요 없고 이제 말할 때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 제정 규정에 따라 완화될 수 있죠. 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완화될 수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뭐 해제에 따라 완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사유는 우리가 공부한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요거만 잘 보시면 요거만 강화하면 안 되고 완화 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해제되는 거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해당 지역, 해당 자치단체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이상 높은 지역이에요? 20% 이상 높은 지역. 또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얼마 이상 높은 지역이에요? 20% 이상 높은 지역. 다행히도 여기는 20%가. 여기에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기반시설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도 기반시설 분화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에서 해제가 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 지정해야 한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강화됐어요? 완화됐어요? 완화됐죠? 지정해야 한다. 4번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한 지역 지정해야 한다. 30% 이상 증가했잖아요. 그죠?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인 지역 굉장히 많이 높죠? 얼마 높아요? 500% 높네요. 500% 높고 25%포인트 더 큰데 5%에 대해서 500% 높은 거예요. 이게 5%에 20%는요. 높은 것은 6%만 해도 얘보다 20% 높은 거예요. 얘보다 20% 높은 게 6%포인트예요. 5%포인트에 6%포인트면 얘보다 이거 말하는 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따지라는 건데 이거 계산하고 안 나와요. 시험에서 그냥 20% 높은 것 그러니까 혹시 헷갈릴지 모르니까 5% 30% 이렇게 하는 거예요. 25니까 25% 높다. 500% 높은 건데 20%보다 높죠. 높기는 그냥 이런 것들 계산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주 큰 숫자 된 거예요. 만약에 5%인 시에 10%이다 이래도 이거는 100% 높은 거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할까 봐서 이제 그냥 아주 출제하는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우리한테 계산 문제 이렇게 복잡하게 여기서 이런 데서 내라고 하라고 안 하거든요. 진짜. 그냥 이렇게는 사례 문제 나올 때는 아주 넉넉하게 뭐 내면은 막 고맙고. 3번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여기는 행위제가 어떻게 됐어요? 강화됐죠? 근데 이 문제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정해야 되는 것이 있고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이 억지로 갖다 맞추면 지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할 수 없는 거 그러면 안 되고 문제를 내려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럼 지정해야 되는 거, 의무적 지정 대상이 아닌 거 꼽으라는 거니까 3번은 답이 딱 명확하게 되는데 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은 3번은 약간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면 제가 이의 제기할 거예요. 이제.
근데 물론 여기에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하는 말이 이제 하나 더 추가돼야 되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과연 개발행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럼 뭐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같은 거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또 집중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의제기를 할 건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제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닌 걸 찾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풀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내면 이렇게 좀 엉성하게 좀 안 낼 겁니다. 20회니까 좀 오래되긴 했네요. 명확해야 돼요. 제가 그때 강의했으면 이의제기 했을 텐데 그때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물론 안 했습니다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지정해야 되는 거 의무적 대상이 아닌 것 생각하고 찾으면 몇 번? 3번. 여기는 회기자니 어떻게 됐어요? 회기자니 강화됐죠? 강화됐으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8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중복 지정 못하는 게 우리 공부한 거 하나 있었죠?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 서로 중복할 수 없다. 그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틀렸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외되는데 또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학 나오면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풀으시면 제일 편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그 규모가 얼마 이상이 되도록 지정하도록 기정균을 정하는가 혹시 아세요? 얼마 이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10만. 여러분들 요즘에 그 결혼식장 가면 봉투 얼마네요? 봉투 얼마네요? 좀 친한 사람 가면. 10만 원 돼, 10만 원. 부담돼야 안 돼요? 되죠, 부담? 얼마가 부담돼요? 10만 원 부담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0만 이상이 10만 이상. 10만 이상이니까 부담되지. 5만 원 좀 부담 안 되잖아요. 1만 부담되는 사람 없겠지, 설마? 중학생들 1만도 부담되지만 1만 아니에요. 부담이니까 얼마? 10만. 돈 많은 사람은 이제 틀릴지도 모르겠어요. 그까짓 거 뭐 부담된다고. 좀 부담됩니다, 우리. 10만.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한 얼마 이상으로 한다? 10만 이상으로 하도록 한다. 안 해먹겠죠. 그 10만 제곱미터로 쳐요. 대학교 하나 들어가면 남는 땅도 없어요. 그죠? 큰 대학 못 들어가요. 자,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진입도로 포함돼야 안 돼요? 진입도로 포함된다.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면 여기 도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무슨 행위하는 사람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시키는 거예요? 개발행위 그러면 안 돼요. 신축, 증축 행위 그래야 돼요. 개발행위는 저기 있는 것들이야. 토지 분할하는 사람한테 이거 부담시키겠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행위만? 신축, 증축 행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작년, 재작년에 그 지문이 나왔어요. 지문 중에 개발행위 하려는 자에게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가 기반시설 부담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다. 이렇게 아주 틀린 말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딱 찍어서 말해요. 건축행위도 아니에요. 신축, 증축이에요. 신축, 증축.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여기 이제 도로에 추가 설치 비용을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진입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늘어났어요? 얘 때문에 늘어났잖아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진입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 진입도로 포함한다. 연결수도, 연결하수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건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수도, 하수도, 학교, 녹지, 폐기물 이런 것들 외우지 말고 그거 외울 시간에 이거 이해해서 이거 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 대학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나 하시더라도. 일단 2번 풀었고 3번 이거 보고 10분 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3번 봐야 되는데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돼야 안 돼요? 되죠?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다 돼요. 그런데 부과대상 토지나 이와 비슷한 토지라는 물납 인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견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여기 나왔네요. 요거. 몇 년 제한한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 몇 년 한다고 했어요? 3년.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거 제한할 때 심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돼요. 제한할 때. 중요한 결정인데. 그런데 연장할 때도 보통은 심의하는 게 맞아요. 변경도 심의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연장할 때 심의를 안 한다 하는 게 이제 특징 여기서 이걸 외우라고 이거. 그냥 심의하는 것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심의는 해야 된다. 고시는 해야 된다. 그냥 다 맞는 걸로 간주하고 풀어도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심의를 하지 않는다. 연장할 때. 그래서 이거는 하나 기억하라고 있어요.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2년 되는 날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몇 년 지났을 때요? 1년이죠? 그래서 1기 외운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설치할 기반시설이 무엇인가 지역마다 다를 거거든요. 학교도 뭐가 필요할 것인지 어느 만큼 필요할 것인지 지역마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을 해야 돼요. 몇 년 안에 수립하라고요? 1년. 안 그러면 이제 안 하면 1년 된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가 된다. 그럼 10분 쉬었다가 9번부터 또 보겠습니다.